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멕시코에서 미국 LA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순천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에서 입국한 50대 여성도 지난 29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해외 입국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여수 금오도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은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광주 재판이 오늘 속개됩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광주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전일 빌딩의 총탄 자국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기 전부터 전일 빌딩을 조사해 10층에 있는 탄은 170여 개가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두세 사람이 총을 쏘게 되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일정한 형태로는 안 나오겠죠. 이렇게 쏘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헬기에서 아마 이쪽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전두환 측은 1980년 5.18이 일어난 열흘 동안 단 한 발의 헬기 사격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어떤 신문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한편 전 씨는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전 씨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헬기 사격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재판이 앞으로 한 차례씩 더 열리면 이르면 오는 7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어선이 조난된 어민들을 구조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습니다. 어업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구조에 나서는 어민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시 안도 인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낚싯배가 전복된 건 지난달 16일. 다행히 인근 어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득 보니까 배가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고도 났다 생각해서 낚시 채비를 일단 빨리 걷게 하고. 지난 1월 제주도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서도 인근 선박의 도움으로 13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그 배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그 배들 오면서 해경에다 이제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이처럼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어선이 먼저 조치하거나 구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율은 5년간 발생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든타임이 짧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해상 사고의 특성상 우선 통신으로 인근 어선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특히 통신 장비가 보급되면서 어선에 의해 구조된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민분들도 자기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업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업인들의 동업자 의식이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을 맞았지만 해양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문제지만 광역 단위의 해양 쓰레기 처리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가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티로폼과 폐비닐, 폐어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남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4만 톤가량. 외국산 폐기물이 49%,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은 51%나 됩니다. 전국 섬과 해안의 60%를 보유한 전남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째. 쓰레기 처리 예산은 5배 늘었고 관련 행사와 수거 장비 등도 늘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지자체, 수중 침전물은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안 된 게 내가 보기엔 한 20% 넘다. 이건 근본적으로 국가가 100% 예산, 제도,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수거한 해양 쓰레기와 바다에서 되가져온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처리장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만 단위 광역 처리 시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 책임이 지자체로 된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만 단위에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만 단위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상과 하천,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끊임없이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 그러나 처리장 없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소득작물로 꼽히는 단호박 재배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농사를 시작하고 빨리 수확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농인 안경식 씨는 영암군에서는 처음으로 단호박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한여름 시작되는 주력인 고추 농사에 앞서 지난해까지는 알타리무 농사를 지었지만 늘 판로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2월에 농사를 시작해 단 석 달 만에 수확하는 단호박으로 전환했습니다. 판로면이나 이런 거 면에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걱정 없이 이제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니까. 전남의 단호박 재배지는 한평군을 비롯해 보성, 진도, 해남, 무안군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상 6월 말이었던 단호박 수확 시기도 한평군이 4월 말까지 앞당겼고 무안군 등도 5월 초로 한 달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철이 되면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제값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해남 고구마도 7월 조기 수확을 위해 한 달 먼저 정식을 시작했고 강진 애플망고, 영암 멜론, 완도 비파 등 지역별로 계절성 소득작물의 출하 시점을 전략적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멜론을 늦게 정식하게 되면은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보장이 안 돼 있고 조금 조기 재배를 하게 되면은 출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조금 보장받을 수 있죠. 시장 선점을 위한 조기 수확과 출하가 늘면서 계절성 강한 농산물들의 제철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